국내 연구진이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이 성인보다 청소년의 뇌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네, 청소년의 뇌가 성인보다 약물 복용에 취약하다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류인균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뇌의 발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영역과 기능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기에는 머리 앞쪽 부분, 즉 전두엽이 활발히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이 부위에는 이제 고위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청소년기에 발달하게 됩니다. 네네. 예. 자, 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컨트롤 타워를 하는 뇌 영역이 청소년기에 발달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 뇌 기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뇌 기능 청소년기의 뇌 기능 발달에 꼭 필요한 것들은 영양분 섭취하는 게 있고요.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물론 영양분 섭취가 부족한 거, 수면이 부족한 거, 그리고 술, 담배, 약물 등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노출이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수면 부족,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마약 등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 성인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뇌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규명을 하신 건데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 사용자와 청소년 정상군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 사용자와 성인 정상군을 비교했습니다. 네네. 이 결과 뇌가 이제 크게 세포가 많은 회백질과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백질로 돼 있는데 모두 성인에서의 손상 정도보다 청소년에서의 손상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또한 이 두 군을 볼 때 청소년군이 성인군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더 작은 양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손상 정도가 더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물론 마약이나 이런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데 네네. 청소년에게는 얼마나 안 좋겠냐 이런 얘기 가설로는 많이 나왔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에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이 나타나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까? 네네. 보통 기존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약물이 노출되면 더 나쁜 경과를 보일 것이라는 추측은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하게 되는 전두엽의 역할이 억제하고 충동도 줄여주고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약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전두엽이 더 많이 손상이 되니까 그 결과 약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를 더 잘 못하게 됩니다. 같은 면에서 약물 중독을 끊기가 어렵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네.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시기인데 네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지 기능,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산만한 상황에서 주의를 집중하고 계획하고 추론하고 이런 기능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소년기가 경험하셨겠지만 호기심이 많은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약물의 폐해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호기심도 많지만 교육에도 쉽게 교육을 잘 받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더라도 술이나 담배 같이 중독성 있는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는 약물 사용에 대한 폐해가 더 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술, 담배 등을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에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개입 조기 치료라는 측면에서는 약물이 노출된 청소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어떤 상황을 억제해주고 하는 전두엽 기능이 손상이 갈수록 와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청소년의 약물에 노출된 청소년이 있다 하면은 조기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학생들이 좀 어디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신보건센터라고 그 지역에 있는 센터도 도움이 될 것 예, 예. 같고요. 또 약물 이제 술, 담배도 어느 정도 한도를 넘거나 또 불법적인 약물에 노출되게 되면 예. 병원 신경정신과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른들이 일단은 색안경을 끼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듬어줘야지 나중에 또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의 류인균 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 나쁘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조기에 개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마약의 폐해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서 그 피해를 막도록 해야겠습니다.